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상담 학생을 만나볼 건데요. 우선은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생명공학 연구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6개를 다 지원하려고 하는데 무리일까요? 제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의 수능 최저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과 관련 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고3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다음 달에 이제 모의고사 앞두고 있잖아요. 네.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네. 열심히 잘 공부하고 있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안성환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수시 마무리하느라고 되게 힘들죠? 네. 예, 오늘 제가 도움이 좀 되는 얘기를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1학년에서 3학년 1학기 평균 내신 등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 2.43등급, 수학은 3.67등급, 영어 2등급, 과학 2.88등급, 그리고 평균 2.87등급입니다. 학생부 주요 과목의 학년별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성적이 지금 계속 떨어진 걸로 나오게 되고요. 1학년 평균 국어 성적이 1.5등급이었지만 2, 3학년에서 평균 3등급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수학은 1학년 평균 수학 2등급에서 심화 과목으로 가는 2, 3학년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4.16등급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2학년 2학기에 3등급으로 떨어졌지만 다시 2등급으로 3학년 때 복귀를 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잠시 보겠습니다. 6월 기준으로 국어 A와 수학 B형을 봤는데 국어는 3등급, 수학 6등급, 영어 5등급, 과탐인 지구과학 1은 6등급, 생명과학 2는 6등급으로 평균 5등급이 되겠습니다. 3월달과 비교를 잠시 해보면 3월달 같은 경우 국어는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을 했고요. 수학은 4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락, 영어는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 지구과학은 5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비교과도 볼까요? 우리 학생의 교내외 활동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네.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 교내 과학 탐구 동아리를 지속적으로 했고요. 1학년 때 과학 교과 체험이나 진로 체험, 그리고 사회 교과 체험 활동 등을 했었고, 특징적인 것은 과탐을 하는 학생이지만 우수 다독자로 뽑혀서 교내 독서 캠프 대회까지 참가하는 그런 특이사항을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23시간과 25시간의 외부에서의 봉사활동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상 내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상 내역 같은 경우에 1학년 때는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를 장려상을 수상을 한 바가 있고요. 꾸준하게 출석을 해서 개근상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에 이 학생이 영어의 특징이 좀 있었는데 교내 스피치 대회에서 2회 입상한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당히 책을 많이 읽는 학생이어서 교내 1학기 다독상 3위, 그리고 독서 캠프 대회 장려상 3위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망대학을 살펴보면 1지망으로는 가천대 생명과학과 가천 프론티어 전형을 희망했고요. 2지망으로는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생명공학과 KU 자기추천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지망으로는 서울과기대 화공생명공학과 전공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이제 교과 성적을 살펴봤더니 좀 하락세가 조금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또 독서 기록이 좀 상당히 좀 많아서 의미 있게 좀 활용해 볼 것 같은 그런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자, 안성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는지 좀 조언해 주시죠. 네. 일단 제가 분석한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학생이 교과 평균 등급이 2.87등급인데 지금 학생부 교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희망대학이 전부 종합전형이었거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교과 성적보다는 활동한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종합으로 쓰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단은 좀 얘기를 해보면요. 우선 그 학생이 갑작스러운 성적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데요. 보통은 과목에 대해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학습 태도에 문제가 있거나 내지는 본인이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등급 산출 인원이 적어져서 이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공통 과목으로 묶어서 성적 산출을 하는 그런 과목들이 전부 자연계와 인문계가 분리가 되면서 인원이 너무 적어지다 보니까 2, 3학년 때 갑작스럽게 성적이 하락된 건데요. 이걸 미루어 보자면은 아무래도 종합전형에서는 그런 정성과 정량적인 걸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오히려 아까 학생이 생각했었던 비교과에서의 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종합전형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추천하는 부분은 학생이 원했던 학교의 급이 어느 정도 좀 교과 성적과 그 활동의 질과 관련했었을 때 부합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종합전형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국어나 영어나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물리, 생명과학, 화투 같은 과목 같은 경우에 원점수를 쭉 추이를 지켜봤을 때는 평균이라든가 표준 편차를 고려해 봤을 때 성적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한 면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시에 대한 그 전략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학교급을 고려했을 때의 종합전형이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다라는 것이지만 학교급을 어느 정도 좀 올리거나 내지는 이 학생의 교과 성적을 생각을 해봤을 때 교과 전형 또한 반드시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의고사는 어떨까요? 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안타깝게도 3월 달과 6월 달까지 계속 성적이 하락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정시 쪽에 도전을 하기보다는 수시에서의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한 그 모의고사 전력을 가지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학생도 지금 내신에 우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교과는 어떨까요, 선생님? 네, 비교과 같은 경우에 보통 이과 학생들이 책을 정말 안 읽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의 책을 읽어서 실제로 수상 경력에서도 그 다양한 분야의 독서 활동을 인정받는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어 성적도 같이 일치를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강점인 것은 진로 분야에 대한 그 인식이 상당히 1학년 때부터 꾸준해서 해당되는 동아리 활동을 꾸준하게 하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부에서 드러난 그 면으로 봤을 땐 그 질적인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정말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부도 하고 예체능 관련 활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생과의 그 어울리는 급부 관계도 상당히 양호해 보이고요. 네. 선생님들이 종합평가란에다 썼던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인상적으로 착한 학생이다, 성실한 학생이다라는 걸 많이 부각을 시켰기 때문에 이 학생이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 쓸 적에 인성이나 혹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실함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다져진 과제의 이해 능력이나 내지는 본인이 계속 꿈꿔왔던 진로 성숙성 등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좋은 자소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 생활도 성실하게 하고 열심히 활동한 학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또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잘 드러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은 어떤 전형일까요? 우선 우리 학생이 적합한 전형을 우선순위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순위로는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야기를 했고요. 2순위로는 교과전형, 3순위로는 수시 최저 등급을 위한 정시전형이라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1순위로 진단해 주셨는데요. 각 전형에 대해서 진단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아까 설명을 드렸던 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1순위로 놓은 이유는 성적이 하락을 했지만 학교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에 대해서 상당히 정성적인 부분을 반영을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보통 이 성적대 학생들이 그러니까 교과로 생각하면 2.5에서 3.5 그런 학생들이 수능이 4.5에서 6등급 정도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종합전형을 자신이 그 욕망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대학급을 높이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생명공학에 대한 확실한 진로가 있기 때문에 네. 학교급을 낮춰서라도 가고 싶어하는 그런 그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종합전형이 매우 적합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조심해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 모든 종합전형은 1단계와 2단계, 즉 2단계에서 면접전형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네. 이 학생이 과연 면접전형에 갔었을 때 생명공학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지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전공에 대해서 면밀한 어떤 준비를 했는지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면접에서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학교급을 지금 학생이 선택했었던 그런 학교에서는 몇 가지를 빼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능 성적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수시에서 붙기 위한 전략으로 생각을 하자면 교과 전형을 전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을 감안한 교과 전형까지도 조립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정시는 어떨까요? 정시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 등급을 가지고서 정시 지원을 하게 되면 지방 국립대 제2캠퍼스나 내지는 지방에 있는 사립대 정도 수준의 하위권 학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정시에 도전을 하기보다는 정시 수능은 수시에서의 최저 기준을 맞추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 것을 더 권해주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어나 영어나 과탐 한 과목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을 우선순위별로 지금 추천을 해주셨고요. 또 전형에 따라서 또 보완할 점까지도 이제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좀 특징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가천대,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등입니다. 자, 희망 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우선 가천대 가천 프론티어 전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학교 프론티어 전형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생명과학과는 10명을 모집하고요. 2015학년도 경쟁률이 14.5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형 방법은 1단계와 2단계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데 특징적인 것은 면접 전형, 면접에 대한 그 점수 비율이 50대 50으로 상당히 높다라는 네. 것과 작년도에 비해서 4배수에서 3배수로 줄었다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평가의 영역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인성과 성장 가능성, 그리고 기초학업 능력과 전공 적합성을 평가한다라는 건데 면접 50%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고 시간 또한 15분이라는 그 정도의 시간이라면 상당히 질적인 면에서 깊은 그런 질문이 오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전형 같은 경우에 그 수능 최저 기준은 없지만 작년도의 입시 결과를 먼저 미루어 보자면 교과 등급이 2.7등급이나 2.91등급 학생들이 다 탈락을 했는데요. 그 수능 평균 점수를 고려해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등급대 정도의 학생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면접에서 승부수를 던질 수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봤었을 때 도전 가능성을 미루어 본다면 교과는 손해볼 수는 없겠지만 낮은 수능 등급으로 인해서 면접에서의 저런 중요한 준비도로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소신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건국대 글로컬 KU 자기 추천 전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학과는 6명 정도밖에는 모집을 하지 않는데 작년도 경쟁률이 5.14대 1이었고요. 마찬가지로 3배수 면접을 2단계에서 40% 반영합니다. 하지만 작년도하고 확연하게 틀려진 점이 서류가 30이었다가 서류가 거의 배에 가까운 60으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없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교과에 대한 그런 부분이나 내지는 자기의 그 비교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기적으로 돌아가야지 어느 정도 1단계 합격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가 내용으로는 인성이라든가 전공 적합성에 대한 그런 검증을 하고 위촉사정관 3명이 1인을 갖다가 심층 면접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는 역시 없고요. 작년도의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 교과가 보통 4등급 초반 정도에서 합격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만약에 생명공학과를 갖다가 원한다고 한다면 자기 추천 전형도 가능할 수 있지만 교과 전형에서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경쟁률을 감안해서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하는 것을 권해주고 싶고요. 도전 가능성으로 생각을 하자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적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그 전공 수학 능력 부분에서 세부 능력 같은 것들을 좀 살펴봤었을 때 어느 정도는 이 대학의 세계하고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까도 짚고 넘어갔다시피 서류 항목에 있어서 상당히 2배 이상으로 강화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과 등급 컷에 있어서 상당히 상승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시 결과로 나와 있는 작년도 합격자의 그 교과 성적에 대해서 맹신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참고사항으로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으로서의 전환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2, 3학년 때 성적이 하락하긴 했지만 꾸준하게 상등급을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다른 지원자의 성적 분포하고 뒤지지
않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적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의 특징과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궁금한 점이 참 많은데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6개를 다 지원하려고 학생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무리일까요? 하고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떨까요, 선생님?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형의 비율을 섞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작년도 입시 결과 패턴을 보게 되면 2.5에서 3.5의 교과와 그리고 4.5에서 6등급 사이 정도의 수능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가장 많은 합격률을 보인 게 교과 100이었고요. 그 다음이 교과 더하기 면접, 그리고 그 다음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 순이었는데 거의 합격률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따라서 그 두 가지를 섞어야 되는 것이 결론이다라는 점을 일단은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아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전형을 일단 1순위로 봤던 것은 학생의 그 교과의 수준이라든가 원하는 대학의 그 수준이 전공 위주로 지금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종합전형을 지금 권해드리는 것이다 라는 건데,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건 종합전형에서 2단계를 통과를 해야 가능하다라는 점이죠. 네. 그 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면접인데, 면접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준비 포인트가 5가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 해당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이해도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가 전공하려고 하는 그 전공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표현 능력, 그리고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서 얼마만큼 제대로 된 요지로 제대로 된 답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순발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사적인 어떤 능력까지도 종합적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다행스러운 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학생이 상당히 밝아서 네. 희망적입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보면 작년도 합격률이 보통 종합전형을 6장을 썼을 경우에 종합전형으로 합격할 확률이 학생 성적대에서는 약 16% 정도가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교과전형이나 교과 면접전형 같은 경우에 30% 초반 정도까지 나온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좀 더 복합적으로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과 동선을 세우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외에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도 함께 고려하라는 조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 학생이 하나 또 궁금해했던 부분이 제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의 수능 최저는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을 좀 했습니다. 자, 안성환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언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 질문을 보고서 좀 약간 좀 당황을 했었는데요. 똑같은 질문이지만 이렇게 바꾸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할 대학의 최저 등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최저 등급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한 교과 성적을 산출하는 것이 맞는 답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학생은 3월과 6월 그 모의고사 2차례를 봤었을 때 가능한 최저의 수준이 5등급 2개 내지는 4등급 1개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현실적인 최저를 기준으로 해서 교과 성적을 산출하기를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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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학생에게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추천 대학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한테 좀 유리한 대학과 전형을 선생님께서 좀 추천을 해주시죠.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추천을 하고 싶은 대학이 한림대학교 교과우수자 전형인데요. 학생이 원하는 건 생명과학과였지만 제가 특징적으로 집어넣은 것이 언어청각학부입니다. 이 언어청각학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진로와도 어느 정도 같은 계열이기도 하면서 요즘에 빼놓을 수 없는 화두죠. 취업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 그런 배경에 있는 학과입니다. 저 학과 같은 경우에 일단 노인 그 고령화 사회가 되는 추세에서는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의 수준과 그리고 합격과 취업률까지 감안을 해봤을 때 저 학과를 지금 추천하고 있는 거고요. 작년도 경쟁률은 5.9대 1, 그리고 면접 30%에 학생부 70%를 반영을 하고요. 면접 평가 영역은 학생부 연계가 40%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수능 최저 등급은 4등급 1개 내지는 5등급 2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영 비율로 보자면 당연히 교과 100으로 전부 다 일괄 산출을 하고요.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 중에 학기별로 가장 좋은 한 과목을 석차 등급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급 산출 점수를 살펴보게 되면 가장 특징적인 게 9등급이 0점이라는 겁니다. 기본 점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각 등급마다의 점수차가 상당히 크다라는 점과 또 하나는 면접도 기본 점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상당한 그 좌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평가 영역을 반드시 화면처럼 저러한 비율들을 살펴보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작년도 합격자의 컷을 보게 되면 교과가 3.79 등급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불합격자 같은 경우에 4등급대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아까운 바가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취업률이라든가 아니면 학생의 그런 관련한 진로와 관련해서 했을 때 매우 교과 확률도 매우 높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로 삼육대학교 학교 교과 우수자 전형을 살펴보면요. 이걸 추천한 이유가 일단은 자신의 그 성적대에 가장 좀 부합할 수 있는 교과 성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과학과를 지원하면서도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 생명과학과는 15명을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와 사회 그리고 또는 과학교과 가운데서 모든 반영 교과를 석차 등급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 간 그 점수를 보게 되면 3등급까지는 등차로 가게 되지만 4등급부터는 점수대가 좀 더 커지게 되거든요. 이 점을 갖다가 상기해 본다면 학생의 성적대에서는 매우 적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도 최초 합격자 평균이 생명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2.75 등급이었고요. 그리고 1, 2학년에 비해서 다소 이제 부담스러운 것이 2, 3학년에서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은 산출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학교의 산출식으로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추천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상담을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땠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까지 네. 콕 집어주셔서 너무 시원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 가지 조언해 주셨는데요. 잘 들었다고 하니까 잘 보완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은 또 이메일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윤상영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생명과학연구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 학생부 교과전형, 3순위 정시전형입니다. 수시 전략은 학생부 종합전형 외에 교과 면접전형이나 교과 100%를 반영하는 전형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길 바랍니다. 추천 전형은 한림대 바이오메디컬학과 또는 언어청각학부를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삼육대 생명과학과를 학교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추천합니다. 자, 오늘도 2명의 학생에 대해서 진학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최은경 선생님, 안성환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윤상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인기 특성화학과를 주제로 김영주 선생님께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